제가 책을 아주 어렸을 때는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기억을 해보니까 저 몰랐는데 저희 이제 오형제가 있거든요. 근데 남동생이 대학 시절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누나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이문열 씨의 책을 읽었고 중학교에 가서 뭐 삼국지를 읽게 됐고, 그러니까 조금 고전에 대한 책도 읽게 됐고, 그러니까 저의 책장을 그대로 이제 동생들이 다 읽어봤나 봐요. 그런 영향을 또래 아이들보다 좀 성숙한 도서를 본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가장 어렸을 때 최초의 저의 재산목록 1호가 뭐였냐면 그 200원짜리 그때 지폐가 있었어요. 100원짜리, 500원도 지폐가 있던 시절이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7살 때 10원, 15원 모아서 샀던 어린 왕자라는 책이 저의 첫 번째 재산 목록이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책에 대한 어떤 그런 걸 굉장히 소유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친구네 집에 가면 양장집으로 막 전집이 막 있는데 저희 집은 그런 형편이 못 됐었거든요. 그래서 책에 대한 그런 게 중학교 때까지 책을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안 읽다가 결혼하고서 한동안 책을 많이 안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하루에 판매를 300만 원 넘게 한 적이 있어요. 화장품 판매를 했는데 이제 제가 그날 하루 저의 몸값을 계산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한 시간에 굉장히, 그러니까 하루에 굉장히 비싼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부자들은 왜 예약을 할까? 성공한 CEO들은 왜 음식을 먹을 때 예약을 하고 뭐든지 예약하는 습관이 됐을까 생각했더니 결국에 생각해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시간에 대한 개념이 철저하겠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시간 경영을 잘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 들어가신 그분도 뭐 잠드는 시간, 잠자는 시간 굉장히 짧게 하고 새벽에 조찬을 뭐 4시 반에 한 걸로 알고, 저희 회사 창업주도 새벽 5시 클럽을 했거든요. 그래서 생각했더니 왜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시간을 쪼개서 디테일한 약속을 정하고 예약을 항상 하고 그렇게 했는지 감이 온 게 몸값이 틀려지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1시간이라는 시간이 친구들과 수다 떨면 금방 흘러가는 시간들이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문고책, 그러니까 차 안에서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사면서 서점에 가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나는 짜투리식, 저는 시간이 나면 항상 서점에서 이렇게 사던 안 사던 이렇게 노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굉장히 많이 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혼자 살긴 하지만 꼭 혼자 산다고 할 수 없는 게, 저희 집에는 정주영 회장도 있고 이병철 회장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죽은 뭐 성공하셨거나 아니면 훌륭하신 이인들에 대한 책도 많이 보면서 자서전 쪽의 책을 많이 읽어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 물론 훌륭한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 사람의 인생을 보기에는 책 한 권이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했어요. 자서전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책도 뭐 많이 봤는데, 그 중에 가장 저한테 이제 쉽게 말해서 꽂혔다라고 하는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꿈꾸는 다락방. 그때는 이제 제가 어느 정도는 경제적인 안정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회사 내에서. 급여도 이미 연봉이 이제 억대가 넘어가는 수준이었는데, 그때 어떤 계기가 필요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말한다면 저 정도면 안정이 됐구나라는 수준이었는데, 그때 제가 우연하게 중앙일보 이제 그 신문을 보는데, 거기에 꿈을 아끼면 좋은 꿈을 꿀 수 없고 물감을 아끼면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없다라는 그걸 딱 보면서 제가 그 책을 사면서 책을 읽어봤더니, 일반적인 책이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책에 있는 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실제 실천해야 되는 액션 플랜이 나와 있었어요. 그거 보면서 저한테 너무 절실한 부분을 그 책에 너무 자세하고 섬세하게 저에 대한 확신을 갖는 그런 과정들이거든요. 결국에는 꿈꾸는 다락방은 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내가 나에 대한 믿음을 현실화시키는 어떤 로드맵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너무너무 고마웠었어요. 그 책이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걸 글로 읽어가면서 말로 하고, 또 제가 갖고 싶은 어떤 소유 개념의 어떤 그런 자동차 벤츠가 아니고, 저희는 회사에서 벤츠를 받는다는 건 성공의 의미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한성 자동차 가서 벤츠도 보고, 제가
큰 집에 가서 모델하우스 구경도 하고 그런 것들이 꿈꾸는 다락방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 게 꿈꾸는 다락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읽은 책 중에서 정말 가슴에 남았던 거는 가슴 뛰는 삶, 강신장 그 시가 쓴 그 책도 너무나 좋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한근태 교수님 책들 다 좋습니다. 특히 이제 한근태 교수님은 그 강신장 씨 빼놨거든요. 제가 이상 작가도 제가 직접 이렇게 만나자고 했더니 흔쾌히 만나줬고, 한근태 교수님한테도 제가 스토리텔링이 있는 이메일을 보냈어요. 단순히 만나자고 해주면 만나주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책을 읽고 실천했던 어떤 그런 과정들을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내가 이렇게 당신의 책을 읽고 이렇게 변화하는 거를 직접 보냈더니 너무 빨리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한 건 책을 읽을 때 저자의 의도를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책을 읽을 때 머릿말을 한 10번이고 20번이고 이해가 될 때까지 읽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작가의 의도, 작가가 뭔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읽는 독자가 제대로 이해했을 때 그 작가도 퍼펙트하고 그 책의 가치를 뛰어넘는 어떤 그 큰 걸 제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한근태 교수님 같은 경우도 제가 만나 뵀는데 너무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너무 저한테는 훌륭한 지침서였고, 또 이제 메리케 에이시 여사님의 그런 열정을 비정을 낳는다 이런 책들이 저한테는 오히려 그 메리케 에이시 여사의 그 평범함이 성공에 대한 빛을 더 발할 수 있는 것처럼, 제가 전 지금도 특별하다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거든요. 단지 저와 같은 여성들이, 평범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여성들이 자기에 대한 재능이나 달란트를 발견하는 타이밍을 찾지 못할 뿐이지, 계기를 만나지 못할 뿐이지, 분명히 그런 계기를 찾으면 특히 한국 여성은 더 훌륭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메리케이 안에서 전 세계 각국의 성공한 여성들을 많이 만나보면요, 한국 여성들처럼 진취적이고 어떤 그런 열정이 뜨거운 여성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평범한 제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여성들이 꼭 일뿐만이 아니라 사고의 개념이 좀 바뀐다면, 지금 어떤 교육열이라든가 치중되어 있는, 편집되어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그런 어떤 집단, 심리 이런 것들이 조금 교육적인 부분에서 조금 자기개발적으로 여성들, 어머니들이 바뀐다면 훨씬 더 긍정적인 방향의 한국의 미래가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